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랑 오늘부터 이렇게 지직거리냐? 저랑 오늘부터 진행할 단어는 삼각함수고요. 삼각함수가 거의 3주 동안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주 동안 미친 듯이 삼각함수만 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개념 프린트는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삼각함수 그래프까지만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하나밖에 없어요. 삼각함수 활용밖에 없으니까 삼각함수 활용이 추가적으로 개념 프린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개념 프린트 만들 때 이제 생각나는 대로 구교육과정대로 만들다 보니까 현 그 마플 교과서랑 조금 순서는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거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수업은 거의 프린트로만 진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각과 호도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하면 뭔가 진짜 삼각형을 이용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그걸 이용한 함수일 것 같으니까 삼각형을 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함수 중에 하나가 삼각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단순히 삼각형을 중학교 때랑 고1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부터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 삼각형은 이 각도에 따라서 어떤 모양을 결정되고, 저 각도에 따라서 혹시 삼각형이 몇 사분면에 그려지고, 저 각도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삼각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첫 단원, 소단원이 바로 뭐냐? 바로 일반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반각이 뭐냐? 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등차등비 배우고 오셨을 거예요. 등차등비에서 우리가 특정 항을 딴 하고 바로 찾기 위해서 만든 항이 뭐죠? 바로 일반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등차등비에서 1, 3, 5, 7, 점점점 이런 등차 수열이면 내가 너네들한테 야 20번째 항 좀 구해줘 라고 하면 너네들 언제 이거 손으로 다 세고 있을 거냐 라는 거지. 그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이 불특정 항을 찾기 위해서 만드는 공식이 있는데 바로 얘를 AN 일반항이라고 하더라 라는 거야. 그럼 일반항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 저 20번째를 바로 찾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선생님 공차가 2예요. 2n. 첫째 항 1이네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바로 일반항을 이렇게 찾았어. 그래서 내가 물어본 20번째 항 좀 구해줘. 그래서 20을 넣어서 얘는 39가 나옵니다. 라고 찾았던 게 바로 일반항을 찾는 이유였는데, 각에서도 일반각이라는 게 있다 이거야. 근데 그럼 왜 일반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지구상에서는 0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음수 쪽이나 양수 쪽이나 무한대 각도가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금까지 고1 때까지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만 배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각도가 무제한 각도까지 늘어날 거고 무제한 각도까지 줄어들 거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야 720도는 뭐야? 라고 하면 단순히 지금까지는 720도요. 360도를요, 2번 돌면 돼요. 라고 지금은 대답했지만, 이제 이 720도를 더 넘는, 예를 들면 1430도는 그럼 뭐라고 쓸 거야? 라고 하면 머리가 아파진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제가 저걸요, 계속 손으로 돌려볼게요. 그럼 언제까지 돌아갈지도 모르고, 다 돌아가서 완벽하게 360도의 n배가 되는 게 아니라, n바퀴 돈 다음에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큰 각도들을 바로 찾기 위해서 만든 공식이 바로 일반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삼각함수라는 것 자체는 원을 기반으로 나오거든. 왜 그러겠어? 결국엔 이 원 위에 모든 점들이 다 존재하고, 아시다시피 얘가 360도로 표현되기 때문에 선생님 720도라는 건 360도를 2번 돌면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120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80도만큼 갔다가 60도만큼 뒤로 오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럼 지금 그거를 말로 표현할 게 아니라 한번 식으로 표현해봐라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저는요 180도만큼 갔다가 60도만큼 뒤로 올게요.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 거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90도만큼 갔다가 몇 도만큼 더 가? 30도만큼 더 가면 안 될까요? 라는 거야. 그럼 어떤 친구는 저는요 89도만큼 갔다가 31도만큼 가면 되지 않을까요? 등등등. 그러면 지금 여기 23명이 앉아있으면 하나의 각도를 표현하는데도 벌써 몇 가지가 나와? 23가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르면 수학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통일시키자라는 거지.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통일시킵니까? 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라는 건 360도를 얼만큼 돈 다음에 얼만큼 덜 가냐 얼만큼 더 가냐가 결정되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일반각의 공식이 360도를 너 몇 바퀴 돌았어? 나 몰라. n 바퀴 돌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앞으로 갈지 모르겠고 뒤로 갈지 모르겠으니까 그거를 세타라고 표현해보자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도가 바로 일반각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 360도는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럼 360도는 360도를 한 바퀴만 돌고 그 다음에 더 가지 마. 그럼 얘를 세타를 0도라고 표현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타를 0으로 쓰면 360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 720도는요? 720도는 360도를 두 바퀴 돌고 똑같이 세타만큼 더 갈 텐데 그거를 또 0이라고 쓰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740도는요? 740도는 360도를 두 바퀴 간 다음에 세타만큼 갈 텐데 이제 이 세타를 20도라고 적으면 돼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360도를 기반으로 몇 바퀴 돌았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 몇 도만큼 더 갔냐 덜 갔냐를 대답할 수 있으니까 수학은 이제 하나로 통일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 일반각을 만드는 원리가 뭡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좌표평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를 지금까지는 X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 X축을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뭔가 처음을 의미하는 단어 같죠. 얘를 시초선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삼각함수는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고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걸 기본값으로 갖고 계시면 돼요. 따라서 선생님 제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만큼 도는 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만큼 도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도만큼 갔다고 쳐볼게. 그럼 시초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30도만큼 올라간 요 OX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선을 그릴 수 있을 텐데 이 OX를 뭐라고 하냐? 움직이는 선이라고 해서 바로 동경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OX 동경 또는 얘가 더 가서 이쪽에 와 있어. 그럼 얘를 Y라고 표현하면 OY 동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동경들은 360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바퀴를 돌 수도 있고 한 바퀴도 채 못 돌고 30도만큼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동경은 360도, 720도 더 넘어가서 어쨌든 무제한 각도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같이 개념 노트를 읽어보면 자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이루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하고 그걸 세타라고 표현했을 때 360 곱하기 n 더하기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일반각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예제 한번 봐볼게. 예제를 보면 60도라고 나왔어. 선생님 그럼 60도는 너무 불쌍하지. 채 한 바퀴를 못 돌았어요. 따라서 선생님 얘는 360도 곱하기 0 더하기 60도만큼 가면 되겠네요 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400도가 나왔어. 선생님 그럼 400도는 360도를 최소한 한 바퀴는 돌고 40도만큼 더 가야 되네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야. 마이너스 120도는 그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얘는 360도를 돌긴 돌 건데 일단은 마이너스이지만 120도 자체는 360도를 안 넘었으니까 채 못 돌 거야. 하지만 뒤로 몇 도만큼 갈 거다? 120도만큼 뒤로 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선생님 근데 이거를요. 전 다른 방식으로 혹시 표시해도 되나요? 라는 거야. 어떻게? 예를 들어서 3번처럼 여기 3번은 지금 마이너스 1이 들어갔지. 선생님 제가요 이거를 그냥 거꾸로 한 바퀴 돌았다고 칠게요 라는 거야. 그럼 거꾸로 돌면 마이너스 360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 그 다음에 저는 240도를 앞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치? 상관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각이어도 요 n값에 따라서 답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학교 시험에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낼 수가 없어. 학생이 10명이면 10개의 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약속할 게 있어. 결국에는 이 n값은 결국 뭘 뜻하지? 바퀴수를 뜻해. 너 몇 바퀴 돌았어? 라는 걸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정수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돼. 아 선생님 저는 그럼 120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360도를요
진짜 단순하게 3분의 1바퀴만 돌게요. 그 다음에 0도 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그럼 이론상으로 맞지? 360 곱하기 3분의 1은 120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각에서 바퀴수는 정수라는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결국엔 360도를 한 바퀴도 안 돌고 120도만큼 더 가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저는요 360도를 오히려 한 바퀴를 갈게요. 그럼 넌 너무 갔잖아. 그럼 전 거꾸로 오면 되잖아요. 몇 도만큼? 마이너스 240도만큼 뒤로 오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 뒤에 나오는 이 세타도 사실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각변환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뭐다? 항상 n값은 정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이따 이 세타도 약속이 있는데, 이 세타는 무슨 약속이 있냐? 이 세타는 항상 무슨 각도여야 된다? 바로 90도보다 작은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0도부터 90도 사이를 바로 예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항상 예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좀 이따가 각변환할 때는 120도 240도 이런 건 안 돼요. 무조건 40도 아니면 60도, 90도보다 작은 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예제는 일단 한번 풀어봤고요. 밑에 2번 4분면의 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모든 동경들은 이 원에 의해서 모두 다 결정될 거니까 결국에는 동경이라는 것 자체가 1,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2,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4, 4분면에도 있을 수 있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단순히 그냥 동경이 1, 4분면에 있어요, 동경이 3, 4분면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저걸 한번 일반 각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만약에 어떤 세타가 1, 4분면에 있는 동경이래요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럼 제일 3, 4,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그거 0도부터 90도 사이일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저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는 살짝 고개를 의아하게 생각해야 돼. 왜 그러겠어? 선생님, 아까도 보셨겠지만 1, 4분면에 제가 동경을 표시하면 얘는 한 바퀴를 채 못 돌고 올라온 동경일 수도 있고, 한 바퀴 돌고 나서 올라온 동경일 수도 있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돈 다음에 올라간 동경일 수도 있는데, 그걸 단순히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동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단순하게 1, 4분면 각도를 0도부터 90도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얘를 일반각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360 곱하기 얘는 채 못 돌았어. 하지만 0도보다는 클 거고, 360도를 몇 바퀴 돈 다음에 360도 몇 바퀴 돌겠어? 유리야, 몇 바퀴 돌겠어? 1, 4분면 한 바퀴? 한 바퀴 돈 다음에 몇 도만큼은 못 벗어나야겠어? 90도는 못 벗어나야겠지. 90보다 작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근데 이것 또한 0바퀴, 한 바퀴라고 지정돼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아까도 말했지만 세 바퀴 돌고 나서 올라간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세타는 뭐라고 쓸 거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보다는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는 못 벗어날 거야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뭐냐면, 선생님 그럼 여기는 갖다가 붙을 수 없나요? 라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X축, Y축을 담당하는 축은 4분면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바로 갖다가 붙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절대 이런 동경은 존재할 수 없습니까? 라는 거야. 아니야, 동경은 존재할 수 있어. Y축, X축이라는 건 동경은 표현할 수 있는 각도는 존재하겠지만 일반각을 이용해서는 나타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 4분면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빨리빨리 나타내 볼게. 선생님 그럼 2, 4분면은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2, 4분면은 한 바퀴도 채 못 돌고 바로 2, 4분면에 갔을 수도 있고, 한 바퀴 돌고 나서 2, 4분면 갔을 수도 있고, 세 바퀴 돌고 나서 2, 4분면 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 360도를 곱하기 n에다가 90도만큼은 클 거고, 그 다음에 360도에다가 n바퀴 돌고 180도보단 작을 거예요 라는 거지. 그럼 요거대로 이제 3, 4분면을 바로 써볼게. 그럼 3, 4분면은 360도 곱하기 n에다가 180도보다는 클 거고, 360도 곱하기 n에다가 270도보다는 작겠네요 라는 거지. 그럼 반대로 이제 4, 4분면 가볼게.
4사부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는 클 거고 360도 곱하기 n에다가 선생님 여기 큰일 났어요. 왜? 이게 실질적으로 4사분면 각도라 그러면 360도만큼 간 다음에 270도보단 크던가 360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돈 다음에 여기보단 작아야 되잖아요 라는 거야. 그럼 여기 뭘 쓸까? 호수야 여기 뭘 쓸 것 같아? 360이라고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가끔 가다가 여기를 안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써도 사실은 상관은 없긴 한데 얘보다는 어쨌든 한 바퀴는 최소한 더 돌고 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360도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에서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았을 때 동경 OP가 1, 2, 3, 4부면 어느 사부면에 있냐에 따라서 1, 2, 3, 4부면 각이라고 하고 밑에 보시면 1사부면, 2사부면, 3사부면, 4사부면이라고 써있다라는 거야. 근데 저 이상한 거 있어요. 선생님은 360도, 그리고 90도, 180도, 270도 도로 쓰셨는데 여긴 지금 파이라고 나와 있죠? 그건 좀 이따가 우리 호도법 배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화살표에 중요한 말 써 있죠? X축과 Y축은 어느 사부면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타에 갖다가 붙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예시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옆에 예제 한번 봐볼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세타가 3, 4부면 각도일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부면이 이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제일 단순한 새끼가 뭐냐면 선생님 3, 4부면이면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잖아요. 그럼 전 진짜 단순하게요. 세타가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다라고 생각을 하면 3으로 다 나누래요. 그래서 얘를 3으로 다 나눠. 그럼 수학은 가운데만 해주면 양쪽 다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3분의 1로 나누면 60도, 3분의 1로 나누면 90도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럼 답이 6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으면 몇 사부면 각도야? 1사부면이지. 그래서 답이 1사부면 아닌가요? 라고 할까요? 자, 밑에 답 봐볼까? 큰일 났죠. 왜? 답이 134야. 왜 얘는 답이 1, 3, 4 3개나 나오냐는 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한 건 이 세타가 3, 4부면 각이라고 했을 때 얘를 한 바퀴도 채 못 돌고 바로 3, 4부면으로 갔을 때만 생각한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3, 4부면이면 미친 듯이 돌다가도 180도보다는 크고 미친 듯이 돌다가도 270도보다 맞지. 270도보다는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얘가 아무것도 못 돌고 바로 3, 4부면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360도를 미친 듯이 돌다가 180도만큼 더 갔고 360도를 미친 듯이 돌다가 270도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자, 이걸 다 3으로 한번 나눠볼게. 자, 다 3으로 나눴어. 그럼 이제 계산하기가 어려워지지. 자, 이거 계산해보면 자, 360도를 다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라고 쓸 수 있고 3분의 세타는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찾은 1사분면만 적은 건 n에다가 0을 넣었을 때만 존재한다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제가요 만약에 n에다가 0 넣었을 때는 6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으니까 1사부면이라고 했다면 만약에 얘가 한 바퀴 돌고 나서 갔다고 전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120도 더하기 160도니까 180도보다는 크고 120도에다 90도 하면 210도보단 작을 거거든. 이거 몇 사부면이야? 3, 4부면이지. 그럼 얘는 3, 4부면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 더 n에다가 만약에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n에다 2 넣으면 240도에다 60도만큼 가면 300도고요. 그리고 3분의 세타는 그러다 2 넣으면 240도에다가 90도만큼 가면 320도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다시 몇 사분면이 됐어요? 4사분면이죠.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엔 1, 2, 3, 4 다 나오지 않을까요? 자, n에다가 3 넣어볼게. 안 봐도 비디오지. 이거 왜 3은 안 넣냐면 3을 넣어버리면 얘가 자체가 몇 도가 돼버려? 한 바퀴가 돼버려. 그럼 한 바퀴 돌고 나서 60도나 한 바퀴 돌고 나서 90도보다 작으면 결국엔 1사분면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n에다가 3 넣었을 땐 1사분면이야. 아, 선생님 그러면
0, 1, 2는 1, 3, 4가 나오고 3, 4, 5도 다시 1, 3, 4가 나오고 6, 7, 8도 다시 1, 3, 4 얘는 1, 3, 4가 계속 반복되네요 라는 거지. 그래서 최종 정답은 1, 3, 4, 4분면이라고 적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세타가 몇 사분면 각도야 라고 하면 단순하게 18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아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일반각을 이용해서 나타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봐서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풀이를 두 가지로 써놨죠. 왜냐면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랑 단답형으로 나왔을 때거든. 근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있잖아. 무식하게 풀어도 돼. 이렇게 0, 1, 2, 3, 4 그냥 넣으세요. 세타가 3, 4분면 각도라 그랬으니까 그냥 여기다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반복되는 4분면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고 답을 적으면 돼. 꼭 뭐랑 똑같죠? 복소수랑 똑같죠? 복소수도 결국엔 앞에서부터 뭔가 계산하다 보면 4개마다 반복되네요. 3개마다 반복되네요. 그럼 멈추고 전체 개수를 곱하듯이 얘도 1, 3, 4, 1, 3, 4, 1, 3, 4 반복되네. 그럼 답을 1, 3, 4라고 말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뒷장에서는요, 호도법과 60분법을 먼저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마이크를 좀 고칠게. 자꾸 지지직거리네. 자, 호도법과 60분법입니다. 우리 3시간밖에 없으니까 3시간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60분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오늘 이전까지는 항상 60분법을 써왔어요. 저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360도를요. 360 등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1도가 나오겠죠. 그럼 1도마다 우리가 하나의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1도, 2도, 3도, 4도, 5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미친 듯이 써왔던 것들이 대부분 60분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60분법 뭐 있어요? 우리 30도 제일 많이 쓰죠. 아까도 말했지만 45도도 많이 쓰고 60도, 그 다음에 90도, 그 다음 180도, 그 다음에 360도 등등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를 이용해서 나타냈던 법이 바로 60분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끝났잖아요. 중학교도 끝났고. 그럼 오늘 이후로는 뭘 쓸 거냐? 바로 호도법을 쓸 거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편하게 써왔던 60분법을 불편한 호도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오히려 더 편해지기 때문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30도가 아까도 말했지만 동경으로 말하면 몇 사분면 각도야? 1사분면 각도지.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30도랑 똑같은 동경을 갖는 게 몇 도일 것 같아요? 한 바퀴 돌고 나서 30도만큼 갔으니까 390도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 만약에 어떤 수학자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30도의 동경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한 바퀴 돌고 나서 30도만큼 올라간 390도로 동경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수학자는 두 바퀴 돌고 나서 30도만큼 올라간 750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그림상 표면적으로는 30도, 390도, 750도가 모두가 동경이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숫자가 커지니까 계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럼 이게 나중에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20몇만 각도가 나오면 일이 커진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복잡한 각도가 너무 자릿수가 커지니까 이거를 우리 한번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자 라는 거지. 그게 바로 호도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 호도법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 모든 삼각함수는 원에서 유래가 됩니다. 원에 보시면요. 반지름이 R자리라고 한번 해볼게. R자리. 그리고 요렇게 부채꼴이 있었다고 쳐볼게. 자, 그러면 요 반지름은 R이죠. 그리고 여기 각도를 알파도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호의 길이 L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랭스의 앞글자를 따서 길이를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요. 결국 반지름은 일정하지만 각도에 따라서 뭐는 계속 바뀌어요? 호의 길이는 바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비례식을 써볼까? 제이야, 한번 이거 비례식 써봐봐. 여기 안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내가 말한 대로 대답해봐. 반지름 대 우리 호의 길이 혹시 공식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 배웠는데 호의 길이 호의 길이 미안 호의 길이 말고 원의 둘레 길이 말해봐. 원의 둘레 길이가 뭐였지 공식이? 2파이 R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요 반지름에 따라서 당연히 원의 둘레 길이도 2파이r로 달라지겠죠. 반지름이 1이면 2파이가 될 거고 반지름이 2면 4파이가 될 거야. 근데 결국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누구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요 중심각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뭐라고 쓸 수 있으니까 알파 대 호의 길이 L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공식이 될 거니까 2파이 R 곱하기 알파는 RL이라고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R 둘이 지워져. 그럼 여기서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파이분의 L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요거 좀 어렵나? 근데 얘들아, 우리 이 L이라는 건 호의 길이인데 이 호의 길이는 결국 0부터 최대 맥스 어디까지 가질 수 있어요? 360까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어렵나?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너네들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결국 2로 나누면 파이분의 180도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바로 1라디안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1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이 1라디안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 30도, 45도, 60도 등등등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60분법을 모두 다 호도법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1시간이 몇 분이에요? 1시간? 60분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야 그러면 2시간은 몇 분이야? 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2를 곱할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얘는 120분이에요 라고 할 거거든. 근데 제이야, 만약에 내가 2분의 1시간은 뭐야? 라고 하면요 30분이라고 하지. 그럼 이걸 어떻게 너네들은 바로바로 쉽게 계산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선생님, 2분의 1시간인데요 1시간은 60분이에요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시간을 없앨 수 있어요. 약분되죠, 단위도. 그 다음 2분의 1과 60이 약분돼서 30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언제 제일 많이 푸냐면 물리에서 우리 미터 퍼 세크 이랬어. 우리가 2미터 퍼 세크야.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야? 1초당 2미터씩 움직여 라는 거야. 그럼 얘 다시 쓰면 2미터 퍼 세크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미터 퍼 세크를 만약에 분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 라는 거야. 그럼 내가 오히려 더 쉽게 말해 쉬운 숫자로 해줄게. 1미터 퍼 민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1분당 1미터 간다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러면 2분이 흐르면 우리 몇 미터 간다라고 말해? 2미터를 간다고 말할 거야. 왜? 시간이 2배 됐으면 거리도 2배가 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민이 아니라 초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럼 잘 봐. 1미터 퍼 민이었는데 우리 1분이 몇 초예요? 1분이 60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다시 말하면 1미터 퍼 민이라고 하면 1분이 60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민 없어진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60초 퍼 세크 1미터인데 우리가 1초당이라 그랬으니까 다시 뭐 해주면 돼? 1초당 다시 60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거 물리 하지 마. 그럼 이것만 해. 그럼 결국 우리가 시간을 분으로 고치듯이 또는 거꾸로 분을 시간으로 고치듯이 얘도 도를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우리 고쳐보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 30도가 있었어요. 그럼 이 30도는 어떻게 호도법으로 고칩니까? 제이야,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하면 파이분의 180도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고치면 될까? 180도는 결국 몇 파이야? 이게 1라디안이니까 우리가 얘를 대각선끼리 곱하면 180도를 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자, 그럼 우리 한번 봐볼게. 30도야. 그러면 180도라는 건 결국 몇 파이야? 1파이 라디안이지. 얘가 1파이 라디안이야. 그러면 도 약분될 거고, 그리고 30
180 나누면 6. 그래서 얘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30도를 6분의 파이라고 항상 대답했던 거야. 선생님, 근데 신기한 게요. 선생님은 지금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마 선행을 해봤더니 30도는 그냥 6분의 파이라고 대답하고 45도는 4분의 파이라고 대답하고 60도는 3분의 파이라고 대답했지 이 뒤에 라디안이란 말은 없었는데 왜 선생님은 여기에 라디안이라고 씁니까? 라고 하면 수학자들도 귀찮은 거 싫어하거든. 우리가 지금부터 이 라디안은 생략하자고 약속을 했어. 즉 다시 말하면 로그에서 우리 미시 10이면 뭐 하지? 생략하기로 약속하고 그냥 로그 5라고 대답하듯이 우리 라디안 나오면 걔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각도니까 얘 이제부터 생략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30도는 6분의 파이라고 항상 대답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90도 바꿔볼까? 90도는 결국 어떻게 바꾸겠어? 90도에다가 180도가 결국 파이 라디안이랑 똑같으니까 도 사라지고 약분해서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고 라디안은 지금부터 생략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호두법들은 다 뒤에 라디안이 안 붙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 자, 옆에 3번 읽어볼게. 라디안.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 좀 이따 이거 보여줄게. 그 다음 밑에 보면 1라디안이 결국 파이분의 180도.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니까 여러분들이 라디안을 도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거꾸로 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건 솔직히 쉬워요.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고 반대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면 역수된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한번 예제 한번 풀어볼게. 밑에 예제 보시면 자, 선생님 50도를 호도법으로 바꿔달래요. 머릿속에서 암산하지 마시고 50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도 사라지고 공 사라지고 결국 18분의 5파이 라디안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하지만 라디안을 생략하니까 선생님 기억은 일단 틀렸네요 라는 거야. 니은 한번 가볼게. 선생님 150도를 고쳐달래요. 그럼 얘도 150도 곱하기 180도 분의 파이 라디안이고 없어지고 3으로 약분하면 6분의 5파이 라디안입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니은은 맞겠다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우리 미음 한번 해볼까? 미음 보면 오히려 지금 호도법을 뭐로 고쳤어?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거꾸로 파이분의 180 라디안을 곱하자 이거지. 그러면 파이 약분되고 180을 4로 나누면 4, 4, 16, 4, 5, 20. 그래서 결국에 5, 7은 35, 7, 4, 28. 그러면 315도입니다. 그래서 미음 315도가 정답이다 라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언제는 60분법을 쓰고 언제는 호도법을 씁니까? 라고 하면 오늘 이 시점 이후부터는 60분법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제 볼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삼각함수는 다 호도법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호도법에서는 흔히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생략하여 1라디안을 1, 2분의 파이 라디안을 2분의 파이 등과 같이 실수로 각의 크기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저 질문이 있는데 1라디안이 대략 몇 도예요? 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끔 가다가 대소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럼 애들이 이제 뭘 질문하냐면 뭐 40도, 70도, 갑자기 디귿에 1라디안 이렇게 점점점 그래 놓고 대소 비교해달래. 가장 큰 각도를 60분법으로 바꿨을 때 가장 큰 각도를 고르시오 라고 나오거든. 근데 이건 난 질문하는 게 조금 웃긴 게 뭐냐면 방금도 말했지만 제이야 1라디안은 뭐라 그랬지? 180분의 파이라고 말했거든.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파이라고 하면 단순히 180도만 기억할 게 아니라 우리 파이가 몇 점 일사죠? 3.14죠. 실제로 3.14를 나눠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대략적으로 몇 도가 나오냐면 1라디안이 57점 블라블라블라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요 저걸 야매로 푸는 애들이 있어요. 라디안이 나오면 대략적으로 그냥 57 정도 넣어서 푸는 경우가 있다. 근데 상관이 없어요. 그러셔도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1라디안을 다시 뭐로 고쳐야 돼요?
원래는 60분법으로 고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57점 몇 도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혹시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이제 동경의 위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몇 시야 지금? 널널합니다. 40분도 채 안 됐어요. 자, 이제 동경의 위치를 한번 가볼게요. 3시간만 하면 돼. 1시간 반 타임씩 2번 하면 끝나. 근데 물론 그 안에 쉬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수업은 1시간 반이 채 안 되겠지. 자, 동경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가 실질적인 암산이에요. 우리 앞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오늘 지금 방금 뭐 배우고 왔어? 뭐 시초선, 동경, 그 다음에 일반각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건 사실 암기가 아니고 한번 이해한 다음에 이제 공식대로 넣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첫 삼각함수에서 암기가 무조건 필요한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2학년 애들한테는 항상 어떻게 말했냐면 시험 시작하자마자 시험지 위에 그리고 시작해라고 해. 왜냐면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나올 거니까. 최소 2문제 정도 나올 거거든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치예요. 일단 쭉 써볼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 사실 원점 대칭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데 우선 다 가르쳐 줄게. 원점 대칭. 그 다음 세 번째가 X축 대칭. 네 번째가 Y축 대칭. 그리고 다섯 번째가 Y는 X 대칭. 그리고 제가 지금 6번으로 표현하는 건 일단 좀 이따 다시 저쪽으로 옮겨 드릴게요. 노란 색깔로 쓰는 이유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입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 자, 선생님,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봐봐. 결론적으로는 요런 X축, Y축이 있었고 우리가 여길 시초선 OX라고 할게요. 제가 지금부터요 주황 색깔을 OX 동경으로 표현할 거고요. 동경. 그 다음 파란 색깔을 OY 동경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갈게. OX는요 요만큼 올라왔어요. 여기 시초선이랄게. 그래서 요만큼을 내가 몇 도라고 할 거냐면 알파 도라고 할게요. 근데요 파란 색깔은요 X보단 좀 나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한 바퀴 돌고 나서 똑같이 알파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를 Y 동경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걔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 봐봐. 표면적으로는 내가 색깔을 다른 걸로 줬고 파란색은 한 바퀴 돌았다는 게 보이니까 지금 뭔가 OX랑 OY가 동경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어때요? 그림만 보면 같은 데다가 그림을 똑같이 그렸으니까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잘 봐. 파란 색깔 입장에서 보면 한 바퀴 돌고 나서 알파만큼 더 갔을 때가 베타거든요. 그럼 베타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나는 360도를 한 바퀴 돌고 알파만큼 갔어 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해가? 그러면 이걸 반대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반대쪽으로 넘겨보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건 뭐가 나온다? 360도 곱하기 한 바퀴라고 표현한다 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언니, 근데 이거는 한 바퀴 돌았을 때나 이거죠. 만약에 파란색이 3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파란색 3바퀴 돌아볼게. 한 바퀴, 두 바퀴, 3바퀴 돌고 나서 또 알파만큼 올라갔어. 그럼 베타 입장에서는 360도를요 3바퀴 돌고 나서 알파만큼 올라갔어요 라는 거야. 그럼 똑같이 알파를 반대쪽으로 넘겨볼게. 그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360 곱하기 3바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신기한 공통점이 있다 이거야. 뭐? 결국에는 두 동경이 일치하면 두 동경을 뺐을 때는 뭐가 나오냐? 항상 360도 곱하기 한 바퀴, 360도 곱하기 3바퀴가 나온다 이거야. 만약에 베타가 5바퀴 돌았으면 답이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60 곱하기 5라고 쓰지 않았을까라는 거지. 따라서 선생님, 얘가 이제요 n바퀴 돌았다고 해볼게요. 베타가 미친 듯이 돈 거야. 그럼 결국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두 동경을 뺐을 땐 뭐가 나온다? 360 곱하기 n이라고 써도 문제가 없다 이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한 문제씩 같이 풀면서 갈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면 그래, 이렇게 할게. 세타와 5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다 라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세타는 0도부터 90도 사이야 라고 이렇게 던져줘. 그러면 선생님,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얘는요
얘보다는 5분의 1이 적고 얘는 얘보다 5배가 더 크니까 얘 자체가 더 큰 동경이라고 생각하자고, 베타라고. 그럼 결국 우리 두 동경을 빼면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결국 뭐가 나온다?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그럼 얘가 4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4분의 360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세타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보자 라는 거지. 그러면 세타는 뭐보다는 크겠어? 자, 여기, 아니, 암산 안 할게. 바로 쓰자. 4분의 360 곱하기 n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다 이거야. 그럼 차근차근 가볼게. 먼저 4를 곱해. 그러면 360 곱하기 n은 0부터 9, 4, 36, 360도라고 쓸 수 있고 n 값은 360으로 나눌게. 그럼 0부터 1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얘들아, 결론적으로는 이 n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 사실 선생님 좀 문제 잘못 냈는데 이게 딱 떨어지면 안 되거든. 여기 0에 갖다를 붙여볼게. 이렇게. 그럼 결국 n 값은 아까 우리 무슨 값이라 그랬지? 바퀴수라 그랬지. 그럼 0바퀴보다는 크거나 같고 1바퀴보다는 작대. 그럼 n이 될 수 있는 수는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지. 그럼 결국 세타와 5세타가 동경이 일치하려면 결국 바퀴는 0바퀴밖에 안 된다. 그래서 n 값을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은 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린 기본적으로 여기다 넣는다는 건 여기다 넣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때 세타는 아마 0도일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세타와 5세타가 동경이 일치하려면 세타는 0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예시에 있는 걸로 한번 풀어볼게. 예시에 있는 거 보면 그 밑에 예제 한번 봐볼게. 예제. 자, 예제 한번 보자. 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세타와 몇 세타가 세타는 어디와 어디 사이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나왔고 세타랑 4세타가 어떻게 한대?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나왔어. 자, 그럼 가볼게. 자, 천천히. 선생님,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두 동경이 일치하면 결국 큰 동경에서 작은 동경을 뺀다면 큰 동경에서 작은 동경을 빼면 즉 3세타는요. 뭐라고 쓸 수 있다? 선생님, 한 바퀴일지 두 바퀴일지 모르지만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어요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양쪽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360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고 이 세타를 한번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대입해볼게. 2분의 파이, 세타, 파이. 근데 이걸 다시 3분의 360 곱하기 n 2분의 파이, 파이라고 썼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멘붕이 오죠. 왜? 선생님, 여기는 파인데 여긴 도예요 라는 거야.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오늘 시점 이후부터는 다 호도법을 쓴다 그랬잖아. 요거 한번 이제 호도법으로 바꿔볼게. 얘들아, 우리 아까 호도법으로 바꿀 때 파이분의 180 또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듯이 기본적으로 누가 기준이야? 180도가 기준이어서 얘를 파이라고 하고 얘를 2분의 파이, 얘를 2파이라고 기준을 잡는다 이거야. 그러면 선생님, 360도는 2파이니까 2파이 곱하기 n을 3으로 나눈 것을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다 라는 거지. 그럼 차근차근 간다. 잘 따라와. 파이, 파이, 파이. 다 1로 바뀌지. 그 다음 3 곱할게. 2분의 3, 2 곱하기 n, 3. 양쪽을 2로 나눌게. 그럼 4분의 3, 2분의 3이야. 그럼 얘가 대략 한 0.75 정도 되고 얘는 1. 블라블라니까 0.75보다는 크고 1. 블라블라보다 작은 바퀴수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그래서 n값이 1일 거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 n값을 어디다 넣습니까? 바로 여기다 넣는다 이거야. 여기다 넣으면 2분의 파이와 파이에 있는 세타를 넣었을 때 세타와 4세타가 동경이 일치하려면 그걸 만족하는 세타는 3분의 2파이 곱하기 n, 즉 3분의 2파이면 3분의 2파이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답 보면 뭐라고 나왔어? 세타는 3분의 2파이고 그걸 다시 코사인에다 넣어달라는 거야. 그건 나중에 가고 그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운 다음에 하면 되고 밑에 해설지 보면 맨 밑에 줄에서 위에 줄에 세타는 3분의 2파이라고 이렇게 답이 써 있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선생님, 그럼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이 n값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라는 거예요. 그치? 얘는 지금 0.75부터 1.5 사이니까 1밖에 없었지만 만약에 0.75부터 2.5까지였어. 그럼 n값은 뭐도 돼? 1도 되고 2도 되니까 그걸 여기다 넣어서 3분의 2파이 또는 2를 넣으면 3분의 4파이도 정답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꼴랑 일치 하나 배운 거고요. 일치.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요 6개 수업하고 그 다음은 제가 3, 4, 5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왜 그런 이유를 좀 이따 알려줄게요. 왜냐면 제가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알려드리려고요. 자, 이제 X축 대칭 한번 가볼게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는 암기라 그랬어. 자, 제가 아까 OX 동경을 얘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얘가 OX예요. 얘가 OX. 야, 요거를 알파라고 하자. 근데요, 베타가 공교롭게도요, 얘랑 X축 대칭이 되게 하는 곳에 왔대요. 즉 무슨 뜻이냐? 잘 봐. 여기 왔어요. 요게 OY 동경이에요. 근데 얘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 얘가 알파인데요. 이만큼이 동경 베타예요. 그럼 잘 봐. X축 대칭이면 요 알파 각도랑 요 알파 각도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신기한 게 뭐냐면, 잘 봐. 선생님, 그럼 베타는요, 얘는 아직 한 바퀴는 못 돌았어. 360도 곱하기 n. 정확하게 말하면 0이죠. 아직 한 바퀴 못 돌고. 그 다음 뒤로 알파만큼 갔어요.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다시 한 번 더. 베타는 한 바퀴를 채 못 돌고, 아니면 한 바퀴 돌았다고, 한 바퀴 돌았다고 할게. 까이 거. 한 바퀴 돌고, 알파만큼 뒤로 왔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알파를 반대로 넘겨볼까요? 그럼 베타에다 알파를 더했을 때가 뭐 나와요? 360도 곱하기 1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얘가 만약에 2바퀴 돌고 갔으면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은 한 바퀴, 2바퀴, 그러고 나서 요만큼 왔어. 그럼 결국 얘는 베타는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360도를요 2바퀴 돌고요 알파만큼 뒤로 왔어요. 그럼 반대로 넘기면 또 어떻게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360 곱하기 2가 나와요 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얘랑 뭔가 모양이 비슷하다 이거야. 왜? 얘는 뺐을 때가 360 곱하기 바퀴수였는데 얘는 오히려 더했을 때가 360 곱하기 바퀴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면 베타 플러스 알파는 360 곱하기 n이다 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게 암기할 대상이고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또 문제를 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다. 아까 했던 문제로 이용해 볼게. 세타와 4세타가 X축 대칭이다. 그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뭐 하면 돼? 선생님이 그랬어. X축 대칭이면 둘이 더하랬어. 그럼 5세타는 5세타 뭐라고 써야 돼? 얘랑 360 곱하기 바퀴수라고 했어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5분의, 이제 호도법으로 써볼까요? 이제 앞으로 360도를 2파이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빨리 여기다 넣어볼게. 여기다 넣으면 5분의 2파이 곱하기 n이고, 자 갑니다. 파이 5 곱할게. 2분의 5부터 2n은 5까지. 그리고 양쪽을 2로 나눌게. 4분의 5부터 n값은 2분의 5까지. 그럼 얘가 또 1점 블라블라일 거고 얘는 2점 블라블라니까 요 가운데 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지. 그래서 실제로 n값은 2일 거다라는 거야. 그럼 빨리 2를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자. 그럼 아마 그 세타는 5분의 4파이가 정답일 거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지금 X축 대칭 했고요. 그 다음 Y축 대칭 한번 가볼게. 자, Y축 대칭 간다. 자, 동경 OX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갑니다. Y. 요거랑 그대로 Y축 대칭 하게끔 움직여 볼게. 요렇게. 요게 OY야. 선생님, 그럼 저는 한 바퀴 돌고 나서 가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한 바퀴 돌고 나서 요만큼 갔다고 쳐볼게.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선생님, 그러면 이 베타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베타는요,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미친 듯이 돌다가요, 요만큼 더 간 건데, 자, 얘들아, Y축 대칭이면 요 알파랑 어디가 똑같겠어? 여기가 알파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접었다 펴봐. 데칼코마니로 꽝 접었다 피면 여기 알파랑 똑같지 않냐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는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베타에서 알파를 빼도 답이 없어요. 왜? 베타에서 알파 빼봤자 요 가운데 사이각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이 사이각은 명확하게 몇 도인지를 몰라요. 근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몇 도가 된다는 건 보여? 180도가 된다는 건 보여. 맞지? 베타에다가 알파만큼 더 가면 180도가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도 식을 쓸 수 있냐면, 선생님, 두 동경을 만약에 더하잖아요. 제가 한번 암산을 해보니까요. 두 동경을 더하면 몇 바퀴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돌다가 몇 도만큼 더 가면 된다? 180도만큼은 더 가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아니면 180도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호도법으로 바꾸면 얘는 2파이 곱하기 n에다가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나? 180도지. 파이. 이해 가요? 어렵나? 그래서 결국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면 둘이 더했을 때는 파이가 붙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내볼게. 문제 똑같이 해보면, 요 y축 대칭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또 파이까지라고 나왔고, 세타와 4세타가 이번엔 y축 대칭이래.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자? 둘이 더해. 그럼 5세타는요, 선생님, 2파이 곱하기 n에다가요, 파이만큼 더 나올 거예요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양쪽을 또 5로 나눠주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세타를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자, 여기다 넣었다고 칠게. 자, 그럼 써볼게. 2분의 파이부터 5분의 2파이 곱하기 n에다가 파이를 더한 것이 파이까지다 라고 나왔어. 차근차근 가볼게. 요거 특히 파이 지울 때 조심하세요. 파이 지우면 요거 0으로 없어지는 애들 되게 많아. 1로 가는 겁니다. 여기도 1로. 자, 그 다음에 순서 잘하세요. 5 곱하시면 안 돼요. 얘가 먼저 꼴배기 싫어. 5 먼저 곱해도 상관없겠다. 5 곱할게. 2분의 5부터 2n 더하기 1. 그리고 여기는 1. 5. 이렇게 나올 거야. 1 빼줄게. 그럼 2분의 3. 2n. 4. 2로 나눠줄게. 4분의 3. n. 2. 0.75부터 2 사이에 있는 바퀴수는 뭐밖에 없으니까? 1밖에 없죠. 그래서 1을 바로 여기다 넣어준 게 정답이다. 그래서 5분의 2파이 더하기 파이, 3파이가 아마 정답일 거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쉽게 외우는 방법 한번 찾아봅시다. 얘 동경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파이만큼 가면 된다. 자, 지금 우리 4개 배웠죠. 일치한다. x축, y축. 요거 안 배웠네. y는 x대칭. 그 우선 y는 x대칭은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한다고 치면 쉽게 외우는 법 좀 찾아봅시다. 일치랑 x축이랑 y축 쉽게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잘 봐. 여기 대칭이란 말이 들어가. 여기 대칭이란 말이 없어. 대칭이란 말이 들어가면 두 동경을 더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칭이란 말이 없으면 두 동경을 빼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들이 문제를 읽어봤더니 뒤에 대칭이란 말이 들어가. 그럼 일단 두 동경을 더하는 건 똑같아. 대칭이란 말이 없어. 그럼 두 동경을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뭐죠? 공통적으로는 360도 곱하기 n은 무조건 들어가요. 그럼 이 뒤에 누가 붙냐야? 얘는 안 붙어요. 아무것도 안 붙죠? 이 뒤에도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그리고 얘는 뒤에 파이가 붙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애들이 뭘 제일 어려워하냐면, 솔직히 말하면 일치는 잘 외워요. 일치는 가장 단순한 기준이어서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x축 대칭은 더하는 것까지는 외웠어. 그럼 얘랑 얘를 제일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무슨 축 대칭에다 파이 붙였어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요거 뭐라고 읽어? y라고 읽지. 이거 뭐라고 불러? 파이라고 부르지. 붙여 읽으면 뭐야? y파이지. 그래서 y축 대칭에는 파이가 붙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동경 문제는 엄청 많이 나오겠죠. 일치가 나오면, 자, 한번 다 지우고 한번 암산해 볼게. 자, 이거 다 지우고. 자, 다 지웠어. 다 지우고 이제 문제가 나왔어. 자, 알파 동경이랑 베타 동경이랑 일치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자? 뒤에 대칭이란 말이 없어요, 선생님. 그럼 빼. 선생님, 알파랑 베타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래요. 뒤에 대칭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둘이 더해. 얘도 대칭이란 말이 있어요. 둘이 더해. 그 다음 뭐 하자?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360도를 2파이라고 쓸게요. 2파이 곱하기 바퀴수. 얘도 2파이 곱하기 바퀴수. 2파이 곱하기 바퀴수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뭘 질문한다. 선생님, 일치는 가장 기준이 되는 애니까 뒤에 더 이상 쓰는 거 없어요 라는 거야. 그럼 이제 대칭에서 아무것도 안 쓸 거냐?
파이를 붙일 거냐인데 y 파이예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 붙이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대칭에서는 x축 대칭과 y축 대칭은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또 이거 가르치고 이거 가르치면 선생님 또 뭔가 또 얘랑 또 충돌나지 않을까요? 없어요. 이 뒤에는 이제 또 다른 것들이 붙기 때문에 얘네 둘이 비교할 때는 일단 파이가 붙냐 파이가 안 붙냐로 구분해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y는 x 대칭은 잠깐 쉬었다 하면 되니까요.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